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서 온 오로라입니다. 한국에서 4년 전에 왔어요. 네,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식당랑 커피숍 가게 많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화장실 너무 깨끗해요. The difference between Belgian highway rest areas and Korean ones is that Belgium you have different type, and even if it's a good one, the toilets are not free. You have to pay, and then sometimes it's not clean, and then sometimes there are not many food options. But in Korea it's like a village. There are many coffee shops, there are a lot of street food,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foods, and the toilets are so clean. So yeah, it's really nice. I think in Belgium, people are really scared of the public toilet. They really do really fast and they don't care. So I think that's why. So I think in Belgium, people don't like spending a lot of time in the public restroom because they are scared of dirty or, stuff like that. So they usually do pali pali like Korean. And then, it ends up being even more dirty. So, but then when you have to pay, usually there is a cleaning lady, so it can be fine. 좋아하는데 조금 lonely. I felt maybe because it's in the past. I felt not many Chinese people use English, and I learned a bit of Chinese, but just a little bit, so I couldn't talk. At that time in Beijing, there was still some public toilet where you can see other people. There was no walls in between, not private, but not everywhere. In some places, like more traditional places, I think now they removed. They changed that. But I remember one time we were visiting the old street, and then I really needed to go to the bathroom, and then I opened the door of the public bathroom, and then I saw someone. Oh, no. Okay, I don't need to use the bathroom. I'm fine. But I think now it doesn't exist anymore. And my friend also has similar stories. She told me about. 안녕하세요. 전 프랑스인 아멜리 듀부아라고 합니다. 중국 선양에서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저는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요리 예술교사 아멜리 듀부아는 풍부하고 다양한 요리로 유명한 나라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밤생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기대에 찬 푸른 눈을 크게 뜬 채 요리 여행을 시작하고 싶어 분주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선양은 밖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활기찬 에너지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리는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제잘거림, 구석구석에서 요리하는 지글거리는 음식 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공기는 프랑스인인 제 코에 익숙한 향기와 전혀 낯선 향기의 메들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음식에 관한 항상 모험심이 강하다고 자부했습니다. 요리 예술 교사로서 저는 한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리를 통해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뱃속이 울렁거리고 선양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맛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정통 중국 음식을 처음 맛보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고 소박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문 위의 간판은 알아들을 수 없는 한자로 쓰여 있었지만 내부에서 풍기는 매혹적인 향기가 제대로 찾아왔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카운터 뒤에 있던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늘어선 작은 나무 테이블 중 하나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미소에 화답하며 의자에 앉아 눈앞에 놓인 메뉴판을 훑어보았습니다. 메뉴판에는 낯선 단어와 요리가 가득했지만 특히 두 가지 메뉴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냄새 나는 두부였어요. 혹시 취두부라고 아시나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두부인데요. 전 이 두부와 사천마라 요리를 먹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이 요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고 심장이 약한 사람은 먹지 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의 진정한 맛을 경험하기 위해 꼭 먹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온 할머니가 메뉴판에 있는 두 가지 요리를 가리키며 서툴지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진심이에요?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식당은 작고 어두운 조명에 테이블 몇 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빛바랜 사진과 중국 전통 예술품이 장식되어 있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요리는 냄새나는 두부였습니다. 접시를 눈앞에 내려놓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매운 냄새가 났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냄새였고 발효가 섞인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강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코가 찡그려지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결연한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으로 두부 한 조각을 집어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두부가 혀에 닿는 순간 저는 맛의 폭격에 압도당했습니다. 첫 맛은 강하고 매운맛이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씹을수록 미묘한 흙냄새와 예상하지 못했던 약간의 톡 쏘는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맛에 목이 메어 한 입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한 일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인내했습니다. 한 입 더, 그리고 또 한 입 더. 한 입 한 입이 마지막보다 조금 더 쉬웠습니다. 냄새 나는 두부를 다 먹었을 때쯤 저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 번째 요리 도전을 정복했고 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천 마라 요리였습니다. 사천 후추의 강렬한 매운맛과 얼얼한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큰 그릇에 담긴 요리는 선명한 붉은 국물에 각종 야채와 고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표면에서 피어오르는 김에는 칠리와 향신료의 향이 배어 있어 기대감에 코끝이 간질간질했습니다. 숟가락을 국물에 담그고 입술에 가져다 대고 부드럽게 불어서 식혔습니다. 첫 모금은 제 시스템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추의 매운 열기가 혀와 목구멍 뒤쪽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사천 고춧가루의 마비감이었습니다. 마치 방금 치과에 다녀온 것처럼 입안이 따끔거리다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각은 입술에서 혀, 입천장까지 퍼져나갔어요.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하고 불안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먹다 보니 더위와 저림에 적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육수의 풍미와 부드러운 고기, 아삭한 야채의 맛이 어우러져 복합적이고 만족스러운 맛을 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라 요리를 다 먹을 즈음에는 입안에 불이 붙었고 위장이 공중제비를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서 오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짜릿함도 느꼈습니다. 식사비를 계산하고 할머니의 환대의 감사를 표하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 요리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디뎠고 도전적인 경험이었지만 보람도 느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 중국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었죠. 식당을 나와 선양의 번화한 거리로 나오면서 저는 만족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관광지로 향하기 위해서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지를 갔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뱃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롭고 이국적인 음식을 먹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계속 차가 덜컹거릴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지고 급박해졌습니다.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급히 화장실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급하다고 세워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중국인 버스기사는 못 알아들었는지 알 수 없는 중국어만 할 뿐 세워주지 않더군요.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뱃속의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전 신뢰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상한 음식을 신나게 먹은 제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희망을 포기하려고 할 때쯤 갑자기 버스를 세워주더군요. 바로 휴게소였습니다. 내리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한문으로 쓰여 있었지만 화장실 그림은 분명해 보이는 곳으로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입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안도감은 금세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화장실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프랑스에서 익숙했던 개인 변기와 깨끗하고 밝은 조명 대신 한쪽 벽면을 따라 변기가 줄지어 있는 넓고 탁 트인 방에 들어섰습니다. 화장실 사이에는 칸막이가 없었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문도 없었습니다. 바닥은 축축하고 미끄러웠고 공기에는 인분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있자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뱃속의 압력이 너무 커서 무시할 수 없었죠. 저는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가장 가까운 화장실 칸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낯선 외국인 여성인 저에게 쏠려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변기에 몸을 낮추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취약한 느낌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저를 바라보며 판단하고 면밀히 살피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변의 소리와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 당면한 업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프라이버시 부족과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나도 부끄러웠어요. 저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뺨이 달아오르면서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쳤습니다. 저는 방에 있는 다른 여성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을 씻기 위해 세면대로 향하는 동안 그들의 시선이 저를 지루하게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씻는 간단한 행위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세면대는 더러웠고 물은 차갑고 탁했습니다. 비누도 종이 타월도 없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바지에 손을 닿고 다리가 버틸 수 있는 한 빨리 화장실을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왔을 때 안도의 물결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경험은 저를 흔들었고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취약하고 노출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화장실과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걸어도 저를 덮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방금 전의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라는 자부심과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거나 낯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사생활과 개인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저에게 식사를 대접했던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 할머니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선양의 거리를 걸으면서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단절감,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와 너무 다른 문화에 몰입하기 위해 중국에 온 제 결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여행이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선 땅에 이방인처럼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침대에 쓰러졌을 때 저는 피로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저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화장실에서의 기억, 다른 여성들의 시선과 판단을 차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들면서도 무언가 바뀌었다는 느낌, 그날의 경험으로 인해 세상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여행이 자신을 찾고 정체성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도시의 호텔방에 누워있는 지금, 저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마치 제 일부가 화장실에 방치되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노출된 채 취약해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세상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 선양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교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세상과 그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나 숨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잠이 들면서 다음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새로운 도전과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세상에 대한 나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멍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시 동안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레스토랑, 화장실, 낯선 땅에서 노출되고 취약해진 느낌 등 전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저는 몇 분 동안 침대에 누워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항상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라는 자부심과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텔방 밖의 세상과 마주할 생각에 망설임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숨고 싶어도 영원히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 중국에 왔습니다. 한 번의 나쁜 경험으로 여행 전체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긴 시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전날의 더러움과 수치심을 씻어냈습니다.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옷을 골라 정성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좀 더 나답게 느껴지길 바라며 화장을 조금 더 짙게 했습니다. 마침내 호텔방에서 나왔을 때 세상이 전날과 거의 똑같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공기는 여전히 음식 냄새와 배기가스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양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같은 설렘과 기대감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웃고 떠들며 함께 걷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국적인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설렘 대신 낯선 세계에 온 이방인이 된 것 같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에 온 것이 실수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항상 여행이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물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고 압도적이어서 제가 완전히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익숙한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파리의 좁은 거리와 동네 빵집에서 갓 구워낸 바게트 냄새가 그리웠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프랑스어 소리와 혀끝에서 쉽게 흘러나오던 언어가 그리웠어요. 가끔 무례하게 굴던 파리지행 웨이터들의 우월감과 여행객을 무시하는 태도도 그리웠어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제쳐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현지 시장을 방문해 진열된 이국적인 과일과 채소를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상인들이 고객과 흥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목소리가 리듬감 있게 오르내리며 흥정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광경과 소리를 감상하는 동안에도 불안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낯선 땅에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의 편안함과 친숙함,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소속감이 간절히 그리워졌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지치고 압도된 채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의 나쁜 경험으로 여행 전체를 망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돌보고 제가 겪고 있는 문화적 충격을 처리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도시 탐험을 잠시 멈추고 며칠 동안 호텔 방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룸서비스를 주문하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긴 시간 동안 느긋하게 목욕을 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책을 읽으며 익숙한 이야기와 등장인물에 빠져들었습니다. 점차 제 자신이 다시 제 모습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불안감과 단절감은 사라지고 새로운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모든 것에 한꺼번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롭고 낯선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인내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또한 제가 겪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해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익숙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거나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었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도시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겁이 나더라도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았습니다. 부족한 중국어와 다양한 제스처와 표정으로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의사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저는 선양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주한 도시의 독특한 삶의 리듬과 사람들이 순간순간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감사하기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고향의 친숙함, 모국어와 문화가 주는 편안함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새로운 방식을 열어줄 수 있다는 차이의 아름다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고 선양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슬픔과 그리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 도시에 왔지만 이제 저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항상 선양의 한 조각을 가지고 다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양은 저에게 도전을 주었고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했으며 제 자신의 가정과 편견에 맞서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휴게소의 화장실에서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문화적 충격과 불편함의 순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을 직면하고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호흡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다음 여정을 준비하며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험이 펼쳐질지 기대했습니다. 중국에서의 힘든 경험을 마치고 저는 다시 한번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이번에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친절한 사람들에 대한 멋진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어떤 새로운 모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기대감에 휩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과 직원들의 효율성에 감탄하며 분주한 공항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체계적이고 잘 운영되는 것 같아서 중국에서 경험했던 혼란과 혼동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공항 밖에서 택시를 불러 기사에게 호텔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거리를 달리면서 저는 도시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건물은 높고 반짝반짝 빛나고 거리는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깨끗해 보였고 마치 그림 같은 엽서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친절한 직원이 제 짐을 도와주고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방은 넓고 편안했으며 큰 침대와 책상,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설렘과 호기심을 느끼며 짐을 풀고 몸을 풀었습니다. 한국은 맛있는 음식과 활기찬 밤문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유명한 길거리 음식 시장 중 한 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도시 탐험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항상 길거리 음식을 좋아했고 현지 특산품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시장을 걷다 보니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점에는 구운 고기와 해산물부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와 만두까지 모든 것을 팔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고기와 향신료의 군침 도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기대감에 배가 으르렁거렸어요. 저는 한국 전통 음식인 비빔밥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상인이 능숙하게 밥과 채소, 고기를 섞고 달걀 프라이와 매콤한 빨간 소스를 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색감과 식감이 너무 선명하고 매력적이어서 빨리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완벽한 맛의 균형에 감탄했습니다. 밥은 바닥이 살짝 바삭하고 야채는 신선하고 아삭했으며 고기는 부드럽고 풍미가 있었습니다. 달걀은 풍부하고 크리미한 식감을 더했고 매콤한 소스가 모든 것을 매콤하게 마무리해 주었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기쁨과 만족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갈망하던 음식이 바로 이런 것이었고 제가 기대하던 경험이었어요. 비빔밥을 다 먹은 후 저는 시장을 좀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삼겹살 꼬치구이, 매콤한 닭날개, 달콤하고 쫄깃한 떡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요리가 이전보다 더 맛있었고 한국 셰프들의 기술과 창의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음식도 훌륭했지만 그 이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 도시의 질서와 청결함 등 중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인제 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신기한 휴게소를 들리게 되었답니다. V자로 된 휴게소였는데요. 공중에 떠 있는 휴게소였습니다. 정말 건축 양식도 특이했고 너무 현대적이었어요. 중국의 휴게소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내린천 휴게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와 같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많은 혜택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청결함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바닥부터 잘 관리된 화장실까지 시설 곳곳이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습니다. 특히 현대적인 비품, 충분한 비누와 종이 타월, 아기 기저귀 교환대 및 장애인 시설과 같은 특별한 편의 시설까지 갖춘 화장실의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중국 화장실과는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너무 깨끗했습니다. 게다가 무료였어요. 프랑스에서 이 정도 화장실을 가려면 3유로 정도는 줘야 하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묵는 호텔 화장실보다 좋았어요. 내린천 휴게소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음식 옵션이 있다는 점입니다. 휴게소에는 다양한 식당이 있었는데 저마다 독특한 한식 요리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간단한 간식이든 든든한 한 끼 식사가든 내린천 휴게소에서는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신선하고 풍미가 넘치는 음식의 품질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돈가스가 너무나도 맛있었어요. 후식으로는 통감자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강원도 특산물이 감자라고 하는데 정말 식감도 좋았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너무 맛있었어요. 음식과 청결함 외에도 내린천 휴게소는 여행객들이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좌석 공간은 물론 전자기기 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등이 휴게소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휴게소에는 스낵, 음료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도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와이파이가 무료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내린천 휴게소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여행자들 사이에 형성된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일 것입니다.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즐기며 주변의 멋진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휴게소에 들른 다른 여행자들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연과 배경을 가지고 각자의 여행을 하고 있었지만 잠시나마 이 아름다운 곳을 함께 경험했다는 공통분모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휴게소 주변 잔디밭에서 가족들이 함께 놀고 산책로를 따라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저처럼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감상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휴게소 전체의 조화와 일체감이 퍼져 있었고 우리 모두가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린천 휴게소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휴게소가 제공한 많은 혜택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 중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깨끗하고 편안하며 따뜻한 공간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여행에서 놓치고 있던 소속감과 유대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린천에서의 추억을 항상 소중히 간직할 것이며 이렇게 특별하고 독특한 장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내린천에서 얻은 교훈과 유익함을 가지고 다니며 남은 여행의 지침과 영감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날 경험했던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풍경을 꿈꾸며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면서 앞으로 어디를 여행하든 항상 한국의 한 조각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한국으로 올 걸 그랬습니다. 일정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금 밖에 여행을 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더 길게 한국을 집중적으로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인상 깊었던 휴게소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다음에 꼭 가봐야겠습니다. 제발 다른 남자들도 좀 만나보렴. 그 한국인 남자애 말고 싫다고 했잖아요.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요. 정말 한국으로 가겠다는 거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 여기 영국의 한 가정집에서 모녀가 다투고 있습니다.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엄마는 계속해서 딸에게 영국의 다른 훤칠한 남자들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 되지 않자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딸은 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실망을 했는지 울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어머니는 허탈한 듯 자리에 앉아 있네요. 과연 이 모녀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영국에서 오신 매기 톰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결혼하는 날을 꿈꿉니다. 다만 이렇게는 아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거주 중인 매기 톰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딸 소피가 대학에서 만난 한국 남자 재현과 약혼했다고 처음 말했을 때 저는 조금 흔들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딸이 지구 반대편에서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문화권에서 온 사람과 결혼한다고요? 제겐 위험할 정도로 성급하고 충동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소피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고집스러웠어요. 그녀는 모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항상 큰 꿈을 꾸었죠. 소피가 12살 때 파리로 꼭 여행을 가야겠다고 결심했을 때처럼요. 처음에는 너무 비싸고 너무 멀다고 생각해서 반대했지만 딸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제가 포기했고 덕분에 지금도 추억에 남는 멋진 휴가가 되었죠. 그래도 한국은 저에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맨체스터에서의 안락한 생활과는 너무 먼, 사실상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았어요. 소피가 처음 말했을 때 저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괜찮은 청년이라고 생각되는 영국인 친구들을 추천해줬죠. 하지만 소피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재현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훔쳐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피가 결혼식에 서울에 오라고 했을 때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남편 리차드는 신기하게도 그 모험이 기대되는 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소피를 잃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맨체스터를 떠나기 전날, 저는 이 신비로운 땅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흩어져 있는 뉴스 기사들은 제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북한과의 정치적 긴장,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서 이를 해소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저는 걱정으로 가득 찬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비행은 지루하고 비좁은 이코노미 클래스였습니다. 리차드는 몇 분 만에 코를 골았지만 저는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시차 적응으로 눈이 충혈되고 방향 감각이 없어진 채로 가방을 꽉 움켜쥐고 주변의 외국 간판과 한글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을 정도로 탁한 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소피를 만나 여행 가방을 작은 택시에 싣고 재현이네 집으로 향하는 동안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시내로 들어서자 반짝이는 현대식 타워와 거대한 쇼핑단지, 벚나무가 늘어선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거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거대한 대도시는 제가 조사하면서 상상했던 가난한 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저는 차를 타고 달리면서 세련된 차림새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젊은 직장인들과 트렌디한 커피숍과 부티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긍정적으로 국제적인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엄마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지 않아요? 소피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제 모습이 즐거웠는지 아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구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나라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으며 인정했습니다. 재현이네 가족이 사는 고층 건물 앞에 차를 세우면서 저는 심호흡을 하며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매끄러운 첨단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재현이 귀를 쫑긋 세우며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는 신중한 영어로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의 억양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신발과 패딩을 벗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여전히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푹신한 소파, 와이드 스크린 텔레비전, 장식용 꽃병 등 익숙한 장식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집과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곧 재현의 부모님이 나오셔서 공손한 인사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인사말인 한국식 인사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리차드의 손을 열렬히 잡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따뜻한 녹차와 찹쌀떡을 마시며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재현의 아버지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두 분은 오랜 미국 생활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처음에 어색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나중에 재현의 어머니 민준 씨는 리처드와 제가 묵을 침실로 저희를 안내해 주었어요. 아늑한 공간에는 전통 온돌 바닥에 두꺼운 매트와 이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나무 수면 매트와 비단 이불을 어떻게 깔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민준 씨는 제 손에 민트향이 나는 허브 베개를 쥐어주며 푹 쉬세요 라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손짓에 저도 모르게 딱딱한 제 겉모습이 깨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형형색색의 반찬과 구운 고기, 향긋한 밥이 가득한 낮은 나무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금속 젓가락을 어색하게 더듬거리며 젓가락 사용법을 시범을 보여 가족들의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 톡 쏘는 김치, 달달한 소고기 불고기, 쫄깃한 면발 등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맛이었어요. 제 감각은 최고의 방식으로 황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푹신한 수면 매트에 뒹굴며 제 머릿속에는 그날의 일들이 맴돌았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이국적인 도시의 희미한 소리에 저는 잠이 들면서 이 매혹적이고 복잡한 나라의 겉모습만 겨우 훑어본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감이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서울에서의 긴 여정과 첫날의 설렘을 뒤로하고 아침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밖은 북적거리는 차량과 창문 블라인드를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침실에서 방향을 잡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아침 식사를 위해 이미 모여있는 가족들을 찾아 밖으로 나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짭짤한 국, 달걀 프라이, 마른 김과 김치 같은 반찬 등 다채로운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푹신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잘 잤어요? 소피가 밥 한 그릇을 건네며 물었다. 아주 편안하게 잘 잤단다.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매트 때문에 관절이 뻣뻣하고 아팠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세심한 준비에 감사했어요. 나는 죽이라고 불리는 죽을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진한 국물이 은은한 단맛으로 입안을 감쌌습니다. 맛있어요. 고마워요. 내가 말했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소피와 재현은 결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한복과 예식을 갖춘 한국의 전통 예식인 패백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머릿속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청소를 마친 재현은 동네를 산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건물 담장 너머의 서울을 더 많이 보고 싶어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북적이는 도심 거리로 나섰어요. 처음에는 낯선 풍경과 소리에 겁이 나서 재현의 뒤를 바짝 쫓아갔습니다. 트렌디한 카페와 레스토랑의 한글 간판 위로 높은 오피스 빌딩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매끈한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죠. 교차로에서 차를 세웠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건너기 전에 마주오는 차가 있는지 왼쪽을 살폈지만 재현은 저를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영국과는 반대편에서 운전을 해요. 그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앞으로 다가올 많은 문화적 혼동 중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몇 블록을 걷다가 재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낮은 건물이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고 얽히고 설킨 전선이 머리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에너지는 옛 서울의 매력을 발산하며 더욱 전통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자 거리는 북적이는 시장과 포장마차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간판이 눈에 띄었는데 형형색색의 말린 꽃과 허브가 가득 쌓여 있는 천막이었어요. 이건 전통 약초니? 저는 재현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날에도 널리 쓰이는 한방의 고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매운 인삼 뿌리와 말린 연꽃을 호기심의 냄새를 맡았고 상인들은 의아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집에 있는 동네 부추 약국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을 더 내려가자 귀에 익숙한 영화 닥터 지바고의 라라의 테마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따라 파스텔 톤의 빵이 진열된 회전 유리 케이스가 있는 작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파리바게뜨라는 빵집이에요. 재현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아침 식사나 간식거리로 인기가 많아요. 예상치 못한 풍경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 골목길 깊숙한 곳에서 유럽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재현 씨는 가족들이 산책을 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공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소박한 일상의 순간들을 보며 저는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한복을 입고 산책을 하는 노인들, 아름답게 꾸며진 분수, 풀밭에서 뛰어노는 개들 등 세세한 부분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미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재현은 이 도시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광장시장에서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불확실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 수백 개의 노점이 빽빽이 들어선 골목길을 따라갔습니다. 매운 냄새와 흥정하는 상인들의 호객 행위들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노천 국수 노점에서 재현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쫄깃한 면발을 씹으며 고추가 들어간 진한 국물을 음미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몇 방울이 셔츠에 묻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지저분하게 먹은 관광객이 된 기분이 들어 얼굴을 붉혔습니다. 나중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재현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서울을 탐험하고 있다니 기쁘네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제가 걱정했던 부분을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을 직접 경험하면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확실히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풍요로움이 너무 많아. 재현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저희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인내와 보살핌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 딸이 참으로 훌륭한 청년을 선택했구나 싶었어요. 우리는 기분 좋게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걸어서 이동하고 수많은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발이 아팠습니다. 신발을 벗고 양말 뒷부분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치심을 느낀 저는 양말을 조심스럽게 벗고 깨끗한 집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의 부끄러운 문화적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우자 역사가 깃든 좁은 골목, 전통 약초 상점, 북적이는 시장 풍경 등 낮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각난 모자이크처럼 조각들이 서서히 모여 새로운 한국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화적 경계를 넘나들며 더 많은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결혼식 준비와 서울 여행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소피와 민주는 하객 명단, 케이터링 메뉴, 꽃꽂이를 마무리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재현은 저와 리처드를 데리고 유서 깊은 궁궐과 복잡한 시장, 최첨단 미술관을 방문하며 한국의 다채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교통카드에 현금을 충전하고 노선 간에 효율적으로 환승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서울의 거대한 지하철 시스템에서 제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껌으로 뒤덮이고 낙서가 가득한 열차와는 달리 지하철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서서 낮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킥킥 웃음을 참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리처드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로 잠에서 깼습니다. 얼굴은 붉어지고 피부는 축축했습니다. 재현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 리차드의 증상을 한국어로 전달했습니다. 다행히 감기인 것 같았지만 확실히 리차드는 관광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는 리처드를 혼자 두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리처드는 계속 도시를 즐기러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집안에 있으면 이곳에 온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저는 재현이와 함께 서울 속으로 출발했습니다. 리처드와 함께 있지 않으니 갑자기 허전함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서울을 온전히 경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재현은 북악산 기슭에 도착할 때까지 지하철을 타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쉽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가파른 케이블카를 타고 시내 위로 올라가니 아래로는 아찔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숲이 우거진 언덕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양은 사원처마와 궁전 지붕 위로 황금빛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현기증은 금세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상에서는 소나무 향이 가득한 숲을 거닐었습니다. 이 산들이 겪었던 역사적인 전투와 정복을 설명하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한국의 오랜 왕조 유산과 그 후의 점령과 해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재현은 한때 북한군의 비극적인 공격을 받았던 한국 대통령 관저가 있던 곳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침울하게 말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그의 자부심과 아픔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숲이 우거진 길을 따라 도심으로 돌아와 저희는 서울의 전통 예술지구인 삼청동을 거닐었습니다. 갤러리에는 고대 청자, 서예와 함께 화려한 현대 회화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소공원에서는 노인 예술가들이 아이들에게 먹물을 갈고 전통 인장을 만드는 방법을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젊은 세대에게 문화적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재현이 다과를 가져오는 동안 저를 벤치에 앉아서 쉬게 했습니다. 제 또래의 외국인 여성 2명이 근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몸을 기울였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뉴욕에서 왔다는 미셸은 3년째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둘 다 영어를 가르칩니다. 저는 딸을 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사하는 것이 꽤나 적응하기 힘들었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나탈리아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문화 충격이 심했죠. 하지만 일단 문화적 코드를 익히면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미셸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사회적 실수에 대해 매우 관대합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죠. 저는 그들의 개방성에 놀랐습니다. 외부인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소피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오래된 의심과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테이크아웃 컵에 따뜻한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성들의 통찰력에 감사하며 인사를 하고 재현과 함께 계속 산책을 했습니다. 퇴근 후 길거리 음식을 찾는 한국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거리는 북적거렸습니다. 그 에너지는 강렬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서 저는 길가 카트에서 고소한 팬케이크, 육즙이 가득한 꼬치, 시원한 디저트를 맛보았습니다. 새로운 맛 하나하나가 제 미각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쇼핑백을 짊어진 할머니, 할아버지, 아직 교복을 입은 장난기 가득한 학생들, 아기를 아는 젊은 부부 등 각계각층에서 온 서울 시민들이 제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한 칸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질서정연하고 조용하며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리처드는 이미 코를 골고 있었고 병이 낫고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자 여행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저를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미 한국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기분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차가 풀린 탓인지 아니면 이제는 익숙한 소리인 밖에서 윙윙거리는 자동차 소리,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 소리, 주고받는 아침 인사가 주는 편안함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구운 빵에 잼을 바르며 부드럽게 콧노래를 흥얼거리자 소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엄마?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쉬고 있는 것뿐이야. 저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제의 독립적인 탐험으로 자신감과 호기심이 높아진 상태였지만 저는 이전의 의구심을 극복한 것에 대해 자만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미뤘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재현이는 남북한 접경 지역인 비무장지대, 즉 DMZ로 여행을 가자고 저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긴장감이 남아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서 망설였어요. 제 걱정을 알아차린 재현은 단체 투어는 매우 안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몇 번의 설득 끝에 저는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악명 높은 국경을 직접 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북쪽으로 90분을 운전했고 도시는 안개가 자욱한 언덕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군사 검문소에서 속도를 줄이며 평화의 취약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비무장지대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임진각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이 모두를 남쪽으로 몰아넣기 전까지 마을이 있던 이곳에는 섬뜩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저희는 실향민들을 위한 가슴 아픈 추모비를 방문했습니다. 한 기념비에는 잃어버린 가족과 재회하기를 갈망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수많은 리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재현은 한글로 쓰여진 희망의 메시지를 번역해 주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전망대에서 쌍안경으로 북한 땅이 시작되는 임진강 건너편, 허술한 밧줄로만 표시되어 있는 북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끝없이 늘어선 철책과 감시 장비가 간신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량한 공허함이 소름 끼칠 정도로 암울하게 느껴졌습니다. 투어 가이드는 길이 150마일, 폭 2.5마일의 비무장지대를 따라 이어진 충돌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휴전 후 완충지대로 조성된 이곳에서 양측은 수십 년 동안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속의 영상을 보다가 도끼를 휘두르는 북한 군인들이 나무를 베는 팀을 공격하는 장면을 보고 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재현은 자신의 할아버지 세대가 그런 암흑기를 견뎌냈기 때문에 엄숙하게 경청하고 있었어요. 이념의 균열이 가족과 삶을 갈라놓는 물리적 현장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남아있었지만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뉴스에서 단편적으로만 이러한 갈등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재현의 손을 꽉 잡았고 이 땅은 재현에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돌아와 언젠가 철도로 남과 북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된 평화로운 도라산역에 들렀습니다. 평양으로 표시된 지명을 보니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인데도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현이를 바라보며 언젠가 통일된 조국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저녁, 리차드는 재현이 부모님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많은 교류에 목말라 있던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허름한 센터는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 언어 수업,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민준 씨는 기부 물품을 준비하는 동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지에서 온 직원과 학부모들을 따뜻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공통의 언어가 거의 없었지만 그들의 미소에는 후원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열심히 통역하는 재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재현을 사위로 맞이하는 것이 이제는 행복해질 정도였습니다. 보육실에서 저는 민준이와 함께 퍼즐을 조립하고 호기심 많은 유아들과 그림책을 읽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성장 배경은 크게 달랐지만 우리는 엄마라는 보편적인 기쁨과 실현을 통해 소통했습니다. 저는 소피의 어릴 적 사진을 보여줬고 민준 씨는 아기 재현이의 사진으로 화답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얼굴에서 자부심과 사랑이 빛났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리차드는 자신이 도와준 영어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벌써 다음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때는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서울은 인류가 공유하는 리듬으로 펄떡이는 친근한 도시로 느껴졌습니다. 이 문화센터는 비록 소박하지만 연민, 가족, 봉사 등 분야를 넘어 우리를 연결하는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가슴은 새로운 통찰력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피는 제 성찰을 눈치챘는지 저를 살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센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매우 특별했어. 제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연결해주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더구나. 저는 딸이 제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피는 제 볼에 뽀뽀를 하고 제 손을 따뜻하게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밝고 예리한 눈빛에서 저는 저희 실용주의와 그녀의 아버지의 호기심 많은 정신이 어우러진 여성이 되어가는 소피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소피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면의 자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묵은 걱정을 내려놓고 딸과 함께 즐거운 발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